이헌길. 마진기방의 저자로서 천년두에 걸린 무수한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 중에는 다산 정약용도 끼어 있었다. 예전에 천년두가 한번 돌면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살아남아도 곤보가 되는 따위의 상체기를 남겼다. 그리하여 천년두는 연변과 함께 국가에서도 피막을 만드는 일 따위 이외에는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에 남몰래 이것을 다스리는 공부를 거듭한 끝에 많은 사람을 살린 한 인물이 있었다. 조선조 영조 때 산 이헌길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헌길은 경기도 광주에서 살았다. 그의 조상은 정종의 왕자인 덕천군이다. 덕천군의 자손은 영의정을 지낸 이경석과 같은 인물을 배출했으나 조선조 후기로 접어들면서 과격파 소론으로 기울어져 그가 태어날 때쯤에는 형편없이 몰락해 있었다. 그러니 변변한 벼슬자리 하나 얻어 걸릴 일이 없었고 토지도 많이 갖지 못했으니 생활이 어려울 것은 뻔했다. 그는 어릴 적에 글을 익히면서 남다른 재주를 보였다. 그리하여 한고을에 사는 실학자 이기환에게 가서 글을 배웠다. 이기환은 실학의 태두인 이익이나 이가환과 한 집안이었다. 이런 스승에게서 글을 배웠으니 그의 학문도 실질의 경량을 띈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특히 그는 두진, 이 천년두를 말합니다. 두진의 처방을 공부했다. 스승이 있었던 것은 아니요 혼자 옛 책을 읽고 연구를 거듭하였을 뿐이다. 그가 이 일을 떠버리지 않으니 주위 사람들이 그의 실력을 알 턱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마진기방이라는 한 책을 만들어 놓았다. 이 책의 내용은 병정세와 처방을 아울러 적은 것으로 그가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을 위주로 엮었다. 곧 임상을 통해 터득한 지식을 민간에서 손쉬운 방법으로 고칠 수 있게 엮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세상에 공포하지는 않았다. 10년에서 30년마다 주기로 도는 천년두가 시대가 내려올수록 더욱 혹독해지는 모습을 보고 어느 땐가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한편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로 책을 간행할 경비도 마련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 한편 그의 인물과 성격을 두고 정약용은 담대하여 예의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모습은 파리하고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주부코를 했다. 항상 웃으면서 남들과 농담을 잘했다고 썼다. 이로 보면 꼼꼼한 성격이 못된 것 같고 재산이나 모은 위인은 아니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가 터득한 의술을 써먹을 기회가 왔다. 1775년 영조 51년 봄 그가 모처럼 서울 나들이를 나왔다. 마침 천년두가 유행하여 사람들이 마구 죽어 자빠졌다. 그는 이들을 구하고자 생각했으나 마침 업의 상을 당해 상복을 입고 있었다. 업의 상을 당하게 되면 전쟁터에서도 돌아가 상례를 받드는 것이 예법이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려 교외에 나서자 시체를 지푸라기나 가마니 따위에 싸서 매거나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줄줄이 보였다. 잠시 동안 헤아려 보니 100명도 넘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고치는 방수를 알면서 예법에 얽매여 그냥 돌아간다면 어질지 못한 짓이다. 다시 서울의 친척집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그가 일러준 방법을 쓰자 곧 죽어가던 사람은 차도가 있고 막 병든 사람은 곧 나았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 열흘도 못 되어 그가 머물던 집 앞과 골목은 사람들로 메워졌다. 그리고 너도 나도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어찌나 사람이 많든지 지체가 높은 자들은 겨우 인파를 뚫고 그를 만날 수 있었지만 지체가 낮은 자들은 그가 거처하는 방 앞 뜰하게 들어온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했다. 들이는 하루 종일 기다린 끝에야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밀려오는 사람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차례를 서서 그 순서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몇 마디 병의 정세를 듣고서 처방을 일러주고는 가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처방을 사람이나 정세에 따라 일러주면서 잠 한숨 못 잤다. 어두운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처방을 하나하나 일러주었다. 그런데도 그의 처방대로 치료하면 곧장 나았다. 어느 날 그가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문을 나서려 하니 무수 사람들이 둘러싸서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에 먼저 자리를 잡으려고 아우성을 쳤다. 그가 가는 곳마다 누런 먼지가 하늘을 가려 사람들이 이 모습만 보고도 이헌길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은 서울의 못된 젊은이들이
그를 궁벽한 곳으로 억지로 끌고 가 문에 열쇠를 채우고 가두어 버렸다. 이에 서울 사람들은 그의 행방을 찾느라고 떠들썩했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자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가 갇혀 있는 곳에 문을 부수고 그를 끄집어냈다. 이때 사납게 생긴 우락부락한 자들이 그에게 욕설을 하여 두들겨 패려하자 사람들이 그를 구해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급히 처방을 일러주었다. 그로서는 밀려드는 사람들 모두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 자신이 밤잠을 못 자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하나 처방을 일러주는 일은 한정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세방법을 모색했다. 그가 알고 있는 여러 처방을 입으로 모두 불러주어 사람들에게 베껴가게 한 것이다. 이 처방을 여러 사람이 베껴갔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이 책을 너도 나도 베껴갔다. 이래하여 이 책을 신주 모시듯 다루며 그 처방대로 치료하자 모두 효험을 보았다. 어느 날에는 한 아낙네가 와서 남편의 병세를 말하고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대 남편의 병은 너무 위급하고 단지 마지막 써볼 약이 있는데 그대는 그것을 해낼 수 없을 것이요. 제발 그것이라도 일러주사이다. 그 아낙네가 애원했지만 그는 그 처방만은 알려주지 않았다 한다. 그 아낙은 남편은 이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나 덜어주려는 속셈으로 독약과 술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독약을 술에 타서 마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먹여 순사시키려 했다. 그 아낙은 차마 못할 짓이어서 슬픔이 끌어올라 문 밖으로 나가 울다가 들어가 보니 술잔이 비어있었다. 그녀 남편이 목이 타서 마셔버린 것이다. 그 아낙은 또 그에게 달려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그 남편이 독을 탄 술을 먹었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이하도다. 내가 어떤 마지막 처방을 주려야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대가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소. 이제 그는 살았소. 하늘의 가르치며 어서 가보시오. 그 아낙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은 깨어나고 있었다. 하나의 일로 하지만 그가 벌인 일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얘기라 하겠다. 그가 이렇게 무수한 사람을 살렸는데 그 중에 다산 정약용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곧 다산의 나이 13살 때였다. 다산은 수많은 아이들을 살린 중에 자신도 끼어 있었다고 뒷날 썼던 것이다. 그 후 다산은 그가 12년 후에 또다시 크게 천년두가 번질 것이라고 한 예언을 염두에 두었다. 다산은 그의 말대로 과연 1787년 정조 11년에 천년두가 또다시 크게 번진 사실을 쓰고 있다. 만약 그때 다산이 죽었더라면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서 위대한 사상가 하나를 잃게 된다. 어쨌든 그가 입으로 일러준 처방이 민간에 널리 나돌았다. 오늘날도 마진기방이라는 책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이본이 많아 내용이 같지 않은 것은 아마 이 사람 저 사람이 베껴간 탓으로 보인다. 한편 다산은 강진으로 귀양살이를 떠나기 전인 1798년 마과회통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다산은 이 책을 지으면서 앞에 이렇게 썼다. 나로 하여금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려준다면 반드시 집에서는 무기를 수리하게 하고 고을에서는 성을 쌓게 할 것이다. 전쟁이 어찌 사람을 다 죽이려. 어찌 마진이 사람 죽이는 것이 가혹할지라도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내가 이 책을 만드는 것이 몽수는 이형길의 자아입니다. 몽수임을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곧 마과회통을 저술하게 된 동기는 물론 사람을 살리는 방수를 제시하려 한 것이지만 이형길의 뜻에 따라 보온하려는 의도도 읽을 수 있겠다. 그래야 다산은 마과회통에서 이형길이 지은 을미신전을 곳곳에서 인용하고 또 참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용한 을미신전과 마진기방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 까닭은 바로 을미신전은 이형길이 혼자 쓴 것이요 마진기방은 구술을 받아 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산은 마과회통에서 모든 이 관계 저술을 망라하면서 그 중에서 이형길의 설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 한 대목을 인용해보자. 몽수가 말하기를 술이 천년두에 열을 발산하는 데 더러 특별한 효험이 있다. 그러나 더운 여름에는 살갗 땅구멍이 열리고 속 열이 많아 열을 발산하는 공은 적고 열을 돕는 해가 많으니 아주 삼가해서 술을 쓸 일이다. 천년두와 열과 술과 기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술 얘기와 맞추어 봄직하다. 이연길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천년두가 가혹해지면서 한갓 옛 처방에만 매달려 당시의 운기를 살피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을 죽일 것이다. 내 죽은 뒤에 내 처방으로는 천년두를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고 말했다 한다. 이 말의 뜻에 따라 다산이 새로운 처방의 책을 썼는지도 모르겠다. 대개 자기의 처방만이 만세 옳다고 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는 운기에 따른 새로운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의 이 말은 오늘날의 처지에서 보아도 딱 들어맞는 말일 것이다.